목차는 한번 정해봤습니다. 제가 AI와 성차별이라는 거. 그래서 성인지 감수성이 중요하고, 그 성인지 감수성을 이제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정책적으로 성주야 정책이라는 거를 지금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 성주야 정책 중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또 이제 젠더 거버넌스라는 약간 이제 이런 그 이야기를 통해서 양성평등 정책을 함께 추진한다. 이제 이런 차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 부탁드릴게요. 어, AI와 성차별. 이제 이루나가 저희한테는 굉장히 좀, 익숙하시죠? 20살 여대생. 여대생이라는 말 자체도 사실은, 어찌 보면은 성차별이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자 대학생이잖아요. 근데 대학생 그러면 남자 대학생 뭐 이렇게 부르지 않는데, 여대생이라는 말 자체, 여대생, 여교사, 뭐 이런 언어에서 오는 성차별이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처음에 AI 친구를 만났는데 이제 성차별로 이로 말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친구를 사실은 처음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조금 더 양성평등한 이런 그 인공지능에 대해서 좀 논의가 좀 필요하지 않겠냐 이제 이런 그 정부 정책이 이제 시작되어진 이제 지점이 있다고 좀 보실 수가 있고요. 성차별하는 인공지능하고 그럼 우리가 이제 함께 일을 할 것인가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논의에서. 아마존 같은 경우에 구직자 이력서를 평가하는데 이제 인공지능이 어떻게 보면은 여성을 차별하는 모습을 보이게 돼서 폐기하게 됐죠. 사실 이제 이런 것들은 엄청난 그 이제 손해분기점에 왔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시겠지만 AI라고 하는 거는 탄생되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많은 양의 데이터를 이제 투입하게 되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기능을 추가해서 그것이 이제 디지털 전환을 통한 그런 이제 그 저희들의 삶의 곳곳에 이제 나오게 되는 건데요. 결국에는 사람이 많은 것들을 입력을 해서 이 AI가 이제 탄생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돼서 무엇을 어떻게 그 데이터화 시킬 것이냐 그리고 어떤 관점을 가지고 이런 데이터를 전환하고 하는 데 있어서 기술력을 투여할 것이냐가 이번에 이제 새롭게 등장하게 되는 이제 그런 AI와 성차별에 대한 이야기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시면은요. 그래서 이 이제 이루다를 비롯해서 저희가 성인지 감수성 이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다 아시는 이야기죠. 우리 사회 현주소는 그 디지털 성범죄라고 얘기하는 엠번방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아직도 진행 중인 이 군대에서의 성범죄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큰 국가 손실이 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한 개인이 아닌 국가의 나라와 국가를 지키는 그런 이제 군인이 사실 그 삶을 마감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었고 그것이 실은 이제 그 사람 하나의 문제라기보다는 조직 내부 또 국가의 그 많은 것들을 책임지고 있는 국가 군인들 내부에서의 종합적인 이제 문제점들이다 이런 게 드러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우리 사회에는 사실 나와져 있는 게 남성 혐오, 여성 혐오가 이렇게 반으로 나뉘어져서 굉장히 많은 이제 본격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양상이라고 봅니다.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런 이야기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제 양성평등 항상 말씀을 드릴 때마다 너무 여성 쪽 아니에요? 왜 여성만 그래요? 아니 남성은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가 피해를 받고 살아도 된다는 겁니까?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는데요. 그런 논점으로 시작을 하면 사실 이 사회의 어떤 양성평등에 대한 이야기는 좀 더 발전할 수 없는 그런 기본적인 문제들이죠. 모두가 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굉장히 중요하죠. 남성과 여성은 따지고 보면 사실 이제 사람이라는 것과 인간이라는 건데요. 인간의 사실 저희도 아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존엄성이거든요. 이 존엄성이 훼손되는 그런 일들이 바로 이제 이런 그 차별적인 그리고 혐오와 관련된 내용들로 무기를 통해서 사실 사람을 해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언어라든가 우리들의 어떤 그런 폭력적인 태도라든가 이런 것들로 사람을 많이 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존엄에 대한 인간 존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 바로 양성평등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은요, 이런 일들이 이제 많이 나오면서 우리가 이제 공공연하게 성인지 감수성 매우 중요하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언론에 있든 어디든 이제 쉽게 하게 됐어요. 그런데 성인지 감수성 이야기 선생님들 다 들어보셨죠? 다 들어보셨는데요. 여기 이제 그 MBN에서 나온 걸 보니까 이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성차별적 요소를 감지하는 능력이다. 이제 이렇게 성인지 감수성을 얘기를 했어요. 근데 뭐 이성은 아시겠지만 여성과 남성입니다. 여성과 남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성차별하면 안 되는 거다. 라는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여성가족부나 이런 데서는 이제 공식적으로 성인지 감수성이 이것이다라고 정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요. 사실은 여성과 남성 간의 불균형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이제 이해와 지식을 우리가 갖춰가지고 일상생활에서 어떤 차별적인 그런 요소를 감지해내는 그런 능력이나 이제 민감성을 우리가 성인지 감수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그렇게 그것을 감지를 해서 양성평등하고 성평등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생각들을 해보는 능력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좀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요, 성인지 감수성도 있고 성인지 관점이라고 얘기를 해요. 성인지 관점에는 저희가 이제 남성과 여성을 얘기를 하지만 젠더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남성과 여성은 신체적인 조건이 다릅니다. 다른데 또 하나 이제 생물학적인 이제 신체적인 조건은 다른데 또 하나 저희가 젠더는 사회적인 성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냥 뭐 가볍게 이야기를 하면 어떤 역할이에요. 여성에게 주어지는 역할, 남성에게 주어지는 역할, 아니면 여성과 남성이 함께하는 역할, 뭐 이런 것들을 그 사회적인 어떤 그 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생물학적인 성 같은 경우에는 차별이나 뭐 이런 것들이 빨리 쉽게 드러날 수 있는데 사실은 이제 사회적인 어떤 그런 차별이나 이런 것들은 그 당시의 어떤 그 문화적인 관점이나 이런 것들로 잘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실은 우리가 과거의 어떤 그 법이나 조례 같은 거 이렇게 보면은요, 그 시대를 반영하고 있는 게 법률이나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성차별이 굉장히 많이 현재도 바뀌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다음 쪽에 보시면은요, 제가 이제 많은 그 분들을 만나서 같이 공부도 해보고 도대체가 양성평등 아니면 성차별 이런 것들은 무엇으로 구별하면 그래도 좀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했었는데 그 중에서 저는 사실은 차이와 차별이라고 좀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아시겠지만 차이는 누구나 다 차이가 좀 있어요. 뭐 말투, 행동, 신체적인 차이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차별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차별이라는 거를 제가 국어사전에서 보니까 이거더라고요. 합당한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이 차이를 근거로 해서 불이익을 주는 것이다. 하면은 안 되는 것이다라는 이제 명확성이 여기서 이제 드러나는데요. 우리가 정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책에서도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그것이 이제 그 차별화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정책들을 피는 것이 바로 이제 양성평등, 성평등 정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쪽에서 조금 뭐 요거는 그 우리가 이제 차이인지 차별인지 살짝 구분하기 어려운 이제 이런 것들에서 소통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차이나 차별을 소통하면서 차이나 차별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제 대표적인 걸로 뭐 문화 차이 같은 거죠. 문화 차이 같은 건데 지금은 저희는 이제 학생들도 물론 그러시겠지만 다문화란 표현도 잘 안 합니다. 그 외국인 주민들하고 같이 살고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급식 같은 거 할 때요. 뭐 종교나 이런 것들 때문에 급식에서 나오면 먹지 않는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 이제 문화적인 차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고 이번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현수막이 사실 많이 이제 걸렸죠. 뭐 몇 시 이후부터는 뭐 나가시면 안 되고 아니면 어떤 증상이 있으면 가까운 곳에 가셔서 어쩌고 저쩌고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현수막에서 그동안은 이제 한국어로만 표기된 현수막이 있었는데요. 보건복지부에서 3개국 영어,
뭐 중국어 그리고 하나 더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3개국에 관련된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와서 같이 살고 계신 그런 외국인 주민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분들에게도 좀 알릴 수 있도록 해라라는 이제 지침이 떨어지면서 현수막에 아마 지나가다 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 현수막이 많이 붙었던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고 그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모든 차별을 조금 더 이렇게 완화시킬 수 있는 모든 분들에게 이렇게 이해를 좀 빨리 하는 그런 이야기를 좀 할 수 있는 차이에 접근할 수 있는 정책이 아니었나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어요. 뭐 세대 차이는 다 알고 계시니까 뭐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거기에 사실은 이제 젠더 차이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다음 페이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차별의 종류를 이제 한번 우리가 이제 그냥 한번 보시고 이제 생각해 보셔라. 많은 곳에서의 우리가 그 차이가 있는 부분을 혹시 차별화가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건데요. 뭐 인종, 피부색 마찬가지죠. 뭐 그리고 임신이나 출산 등 그리고 특히 이제 외모 이런 것들이 사실 외모는 본인이 어떻게 보면은 원하거나 그런 건 아니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사실 그 차이나는 부분들을 굉장히 나도 모르게 차별하지는 않고 있나라는 생각을 들게 하는 부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책 중에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어느 그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정책인데요. 제가 이제 어디 이천인가요? 이천 찾아가는 보건소의 이제 건강 프로그램인데 어르신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건강 체조입니다. 건강 체조. 그런데 거기에 고민이 그거였어요. 뭐였냐면 여성 어르신들만 오시는 거예요. 거기에 건강 체조인데 그래서 이상하다. 여기는 남성 어르신들이 그냥 오셔서 같이 건강 체조 하실 수 있는 건데 왜 오지 않나라고 했더니 거기 제목이 S라인 만들기였었어요. S라인 몸매 만들기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딱 생각할 때 우리 사회가 지금 그 S라인 뭐 물론 건강을 생각해서 그 몸이 건강해집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부분도 뭐 없지 않아 있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S라인 그러면 남자 어르신들이 오시기가 조금 이렇게 S라인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셔서 저희가 이제 제목부터 좀 바꾸시면 아마 그런 것들을 훨씬 더 완화하고 모든 분들이 좀 오실 수 있을 거다라는 의견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제 바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외모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모든 분을 다 포함할 수 있는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생각으로 담고 있나 이제 이런 고민을 하게 만드는 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보시면은요. 우리는 이제 공부도 많이 했고 또 우리 선생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제 조금 아이들 범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차별을 쉽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자, 볼게요. 1950년대는요. 아프리카계 미국인이죠. 그냥 그 백인이 아닌 흑인인 사람들은 흑인 전용 식수대에서 물을 마셨어요. 물을 마시는 것뿐만 아니라 레스토랑이나 또 여행 같은 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었죠.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이제 이 그린북이라는 건데요. 흑인들이 안전하게 머물러서 그 여행을 할 수 있는 곳 그리고 머물러서 또 아니면 숙박을 할 수 있는 곳 이런 곳들을 이제 그 소개한 그린북입니다. 이거는 차별이라는 것이 지금 사실은 딱 보시면 아시겠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런 차별들이 굉장히 공공명하게 법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사례였다는 거죠. 자, 다음 쪽을 보실게요. 다음 페이지는요. 영화 아마 히든 피겨스 보셨죠? 이거는 그 나사의 최초의 그 여성 직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 분은 그 남자분들 많은 곳에 가운데 계시는 요 분은 계산하시는 분이에요. 이 그 수학을 하시는 분이죠. 수학자신데 요 사람이 궤도 위에 어떤 그 우주선을 띄워가지고 다시 궤도로 정확하게 이제 그 들어올 수 있는 것을 수학으로 계산하는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는 컴퓨터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이분이 계산을 해서 하는 건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실패를 하느냐 성공을 하느냐에 아주 큰 가장 중요한 키를 갖고 있다고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닌 여성이었던 거죠. 그런데 재밌는 사건이 여기서 나와요. 이 사람을 이제 워낙 일을 잘한다고 하니 요 이제 그 상사가 이 사람을 이제 요 남성분들이 많은 요 이제 본 사무실에다가 스카웃을 해요. 그래서 오시게 됐는데 어느 날은 비가 많이 오는 날인데 이 상사가 막 화가 났어요. 이분은 이제 비를 막 맞고 막 들어왔어요. 이 여자분이. 그래서 왜 화가 났나 그랬더니
이 남자분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당신은 왜 내가 찾을 때마다 없냐? 도대체 하루에 몇 시간씩 어디 갔다 오는 거냐? 대부분이 없더라. 이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여자분이 그 얘기를 해요. 이 건물 안에는 내가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백인하고 그 흑인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별도로 구분되어져 있고요. 거기에 이제 그 백인이 사용하는 곳에는 흑인이 사용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나는 화장실을 이용하러 다른 건물에 이 계산원들이 나머지 흑인 여성분들이 계신 그 계산원들이 있는 건물로 10분 넘게 뛰어가야 된다. 그래서 다시 또 10분 넘게 오고 나는 차를 한 잔 마실래도 여기서 같이 마실 수가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상사가 밖에 나가서 이제 그 화장실을 그 백인 화장실을 이제 편말을 없애는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런 그 공공연한 어떤 법적인 이런 것들이 당시에는 차별이라고 느껴지지 않았고요. 너무나 당연한 그 법적인 이야기들로 이렇게 나와져 있는 거죠. 예. 다음을 보겠습니다. 다음도 마찬가지죠. 이제 그 여성 지휘자, 우리 음악계에서도 사실 여성 지휘자는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사실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여성 지휘자? 지휘자가 제일 쉽지 않을까? 다른 분들은 막 전문적으로 이걸 연주해야 하는 거고, 지휘자는 이제 쉽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은 이 지휘자라고 하는 분들은 굉장히 그 암기도 많이 하셔야 되고요. 공부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해야 한대요. 그 모든 곡을 보고 어느 부분에서 어느 정도의 그런 그 음악이 나와줘야 되고 어디에서 어떤 사람들이 어떤 표현을 해줘야 되고 이런 걸 다 기억하고 외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 그래서 이제 지휘한다. 그 오케스트라나 이런 사람들을 지휘한다라고 하는 건데 여성은 결코 이제 지휘할 수가 없다. 이런 그 사회적인 그런 이야기들이 많았던 시절이고요. 지금도 사실 음악계에서 여성 지휘자를 찾아보기는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여전히 이제 있는 우리나라의 그 장한나 지휘자님이시죠. 지금 다른 곳에 가셔서 이분이 첼로 하셨는데 다른 곳에 가셔서 상임 지휘자로 이제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은요. 과학계 들어보셨죠? 자, 여러분들 지금 저도 그렇지만 이 휴대폰 누구 때문에 쓰고 있냐? 헤디 라마르라는 여성 배우예요. 헐리우드의 배우예요. 이 사람이 무선통신 기술을 개발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의 이름을 어디에도 올리지 않았던 거죠. 왜냐하면 여자가 무슨 뭐, 여배우가 무슨 그러니까 이 당시에 여배우들이 할 수 있었던 거 지금 1914년도에 태어나신 건데 1960년도 정도에 할 수 있었던 여배우의 역할은 대부분 이제 아시겠지만 조연이 굉장히 많았고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이 이거를 또 연구했던 것은 사실은 그래도 이제 감독이 이분이 이제 그 조금 연구할 수 있도록 그 영화 찍기 살짝 그 중간중간 쉬는 타임에 하라고 연구실 작은 거를 이제 만들어준 게 계기가 돼서 이분이 이제 현재 이런 어마무시한 이런 저희들의 그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전기하면 누구리요? 우리 전기를 이 편리함을 주신 분은 누구죠? 에디슨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 에디슨 이후에 정말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혁명이죠. 그런 것들을 한 사람이 여기에 이제 있다라는 거 잘 기억을 안 하지만 이제 우리가 좀 알게 됐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요분, 레이첼 카슨, 이런 사람들은 미국의 이제 화학자입니다. 미국의 화학자고, 요분은 그 밑에 흑백으로 나와 있는 사진은 아시겠지만 퀴리 부인이죠. 두 따님도 역시 노벨 물리학상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받은 아주 그 노벨 화학이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그 뛰어나신 이런 이제 분들이 바로 이제 우리 여성 과학자들이다라고 하는데 다음 페이지를 보실게요. 선생님들 아마 그 가끔씩 그 도서관이나 이런 데를 많이 이용하시죠. 근데 이 내용은 뭐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과학이라는 곳에서도 여성의 그런 과학자로서의 어떤 이제 그 저희가 많이 모르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요거는 뭐냐면 제가 경기도가 ODA 사업이라는 걸 합니다. ODA 뭐냐면요. 그 외국에 이제 원조를 하는 건데요. 캄보디아나 이런데 그 학교를 짓거나 아니면 도서관을 지어서 책을 이제 만들어서 저희가 이제 그쪽에다가 원조를 하는 이제 그런 사업이에요. 근데 그런 사업에서 보니까 과학자를 봤더니
대부분 과학자가 남성 과학, 주로 남성 물론 과학자들이 훨씬 많습니다. 기록되어져 있는 많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성 과학자들이 분명히 있어요. 제가 앞서에 설명드렸지만 그래서 저희가 남성 과학자들도 있지만 여성 과학자들이 이렇게 이제 있다라는 것들을 같이 알려주고 또 외국에 이제 그런 책들을 보낼 때 여성 과학자들의 책을 같이 해서 보내는 것들을 이제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컨설팅을 해줬던 그런 그 사업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선생님들도 가시게 되면 도서관 이런 데 가시게 되면 혹시 여성 과학자들의 책이 있나 이렇게 한번 보시면서 그 도서관에다가 제안해 주시고 이러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는요. 그래서 우리는 과연 이런 격차나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벌어지고 많이 벌어지는 것일까라고 이제 봤더니 바로 이제 형평성을 좀 고려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 형평성은 뭐냐면은요. 아주 쉽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토끼와 거북이는 출발점이 같았어요. 그래서 또 코스도 같았죠. 그런데 둘이 가지고 있는 신체적인 여건이나 이런 형평성이 맞지 않았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공평하지 못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또 밑에 있는 그림도 마찬가지죠. 형평성이 고려되지 않은 자, 똑같은 양의 똑같은 그 분량을 줬는데 자, 먹을 수 있는 조건 이건 좀 달랐던 거죠. 그런 것들이 고려돼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형평성을 그럼 어떻게 고려해야 하는데 생각을 했을 때 가장 많이 이야기 나오는 게 바로 이제 옆에 있는 이 이야기입니다. 그림 이야기인데요. 여기서 똑같이 이제 경기를 보려고 하는데 볼 수 있는 사람이 있고요. 또 전혀 이제 안 보이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자, 하나씩을 똑같이 주면 여전히 볼 수 없는 사람이 존재하더라. 그래서 어떤 분은 보이니까 주지 않아도 되는 거고요. 또 어떤 사람은 하나만 줘도 되는 거고요. 또 어떤 사람은 두 개를 줘야지 나같이 볼 수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형평성이 고려됐다고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것들을 하고요. 이걸 가지고도 저희가 차라리 그러면 이 앞에 있는 이런 벽을 좀 유리나 이런 것들로 만들어서 없애면 그냥 이런 것들을 지급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더 작거나 더 큰 사람들 아니면 이 사람도 힘들면 앉아서 볼 수 있는 거 아니겠나?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쪽을 보시겠습니다. 자, 좀 어려운 얘기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여성하고 남성이 격차가 많이 생겨요. 생기다 보니까 성주리와 정책이라는 거를 사실은 만들었어요. 언제 만들었냐면 대한민국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여성들의 이런 성격차가 굉장히 많이 벌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95년도에 북경에서 세계 여성대회라는 것들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여기를 참여를 해요. 참여를 해서 95년도에 갔다 오자마자 12월 30날 여성발전 기본법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현재 양성평등 기본법으로 이름을 바꿔서 추진되고 있는 거고요. 선생님도 아시겠지만 국제법과 국내법은 같은 효력을 발생해요. 어떤 거냐면 국제법에 우리가 이제 거기에 대회 참가를 해서 우리나라도 이런 것들을 하겠습니다라고 같이 선언을 하면 그걸 같이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국제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제재들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양성평등에 대한 생각들을 가지면서 95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정책을 펼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실게요. 조금 이거는 그냥 듣고 뭐 다 아시는 내용인데요. 그러면 그 성주화 정책을 뭘로 어떻게 할 건데? 성주류화라고 하는 거는요, 모든 영역에서 이렇게 격차가 벌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격차를 좁히거나 아니면 누구나 다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입니다라는 거를 그냥 어렵게 말 그대로 성주류화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양성평등 기본법에다가 이거를 성주류화 정책으로 성평등한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실천해야 합니다.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또 뽑아서 만든 거예요. 그게 이제 성인지 통계라는 거예요. 남녀 통계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의 그 여성 경제활동 인구는 얼마가 되고요. 남성 경제활동 인구에 비해서 몇 프로가 되고요. 뭐 이런 것들을 통계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통계를 통해서 봐야지만 어느 부분에서 여성이 조금 더 많이 참여를 해야 되나? 아니면 어느 부분에서 남성의 참여를 더 많이 하는 정책들이 좀 필요한가? 이런데요.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그런 거예요. 여성의 경제 참여율 같은 경우에는 그 외국 사례에 비해서 저희가
좀 많이 격차가 벌어져 있는 1순위를 달리고 있는 이제 OECD 국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OECD 국가에서는 1순위를 달리고 있는 나라여서 조금 안 좋은 쪽으로 달리고 있는 거고요. 그 격차를 좀 많이 줄여야 하는 거고요. 남성 참여율에서 높여야 할 것들은 어디 있냐면요. 바로 이제 육아라는 거예요. 보육이나 이런 데는 여전히 남성 참여율이 조금 많이 낮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정책에서 남성 참여율을 높이는 그런 것들을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정책을 세우는 기반이 되기도 하고 또 이후 이제 뭐 AI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할 때도 저희가 이제 빅데이터를 통해서 AI를 이제 많이 만들 건데요. 그 AI 할 때도 저희가 빅데이터에다가도 요 성인지 통계나 이런 것들을 꼭 하라고 조례로 만들어서 사실 지금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쪽을 보면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성인지 예산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에서도 이건 이제 단지 공무원들이 하시는 건데, 예산에서 만약에 이 예산이 그 한쪽 성에 어떤 차별적인 요인이 있냐 없냐 이거를 이제 분석해서 보는 건데요. 이 예산 분석서가 없으면 내년도 예산에 이제 국회에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이제 그 예산 서류입니다. 예산 부족 아주 그 서류가 됐는데 이게 없으면 내년도 예산을 결제를 안 해주는 거예요. 국회나 의회에서 이제 이렇게 당연하게 생긴 건데 사실 이제 성인지 예산은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라고요? 이제 그거라기보다는 현재 가지고 있는 예산 중에서 예산을 좀 더 성평등적으로 분석해내고 그거와 관련된 예산을 조금 더 이렇게 확보해서 성평등적으로 가도록 하는 그런 기능을 해라라고 하지만 실제 성인지 예산 같은 경우에는 현재 왜냐하면 이제 예산이라는 것은 아시겠지만, 뭐, 많으면 다 저희가 할 수 있지만, 그 예산 한도 내에서 이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분석을 많이 하는 쪽에 편중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나중에 선생님들 좀 관심을 가지시게 되면 성인지 예산이 뭐지? 이런 거 한번 공부해 보시면 이후 조금 더 이렇게 깊이 있는 것들을 아실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다음은요. 지금 받고 계시는 이런 제가 이제 말씀드린 이런 것들을 이제 현지력 향상 교육이라고 말을 하고요. 지금 초등학교, 뭐, 그 다음에, 뭐, 중고등학교, 뭐, 이런 데서 많이 하고 있는데 성인지 감수성, 또 성인지력 향상 교육, 이렇게 표현을 하죠. 학교나 이런 데서, 사실 저도 좀 그렇지만, 우리 선생님들도 이제 초등학교나 이럴 때 다니실 때 이런 교육 받으셨던 분 죄송해요. 많지 않으셨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은 초등학교나 아니면 유치원에서도 아니면 부모 대상으로 이렇게 해서 이런 교육을 많이 하고 있고요. 실은 이제 이런 것들은 고위 간부들이나 정부 고위 간부들이나 아니면 의회나 아니면 정치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훨씬 더 이렇게 진지하게 더 많이 받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들을 좀 강력하게 요구하는 우리들의 목소리를 많이 내는 것이 또 중요하겠다. 이런 말씀을 잠깐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다음은 사실 좀 제가 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성별영향 평가인데요. 이 성별영향 평가는 우리 공무원들이 하게끔 이것도 이제 그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이 모든 사업에 대해서 정부가 하고 있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그것이 남녀 차별의 요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을 분석하고요. 그 다음에 그것들을 가지고 이제 변화되는 내용들을 이렇게 하는 건데 사실 이 성별영향 평가가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이제 AI나 아까 저희가 성차별적인 그런 이야기들이 나온 거를 무엇으로 점검해내고 무엇으로 이렇게 체크해낼 수 있느냐 바로 이 성별영향 평가라는 거거든요. 이거는 우리 그 환경영향 평가 같은 거 들어보셨잖아요. 그거랑 같습니다. 도시계획을 하는데 어떻게 그것이 환경에 영향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들을 하는 게 이제 환경영향 평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든 정책을 하는데 과연 그 정책이 성별 차별이 있냐? 이런 것들이 또 여성과 남성이 분명히 요구하는 것이 다를 텐데 그것들을 잘 반영했냐라는 게 이제 성별영 평가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후 4차 산업혁명이나 이럴 때 사실 가장 더 활발하게 많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 성별 영향 평가라고 보고요. 공무원들이 정책에 대한 성별 영향 평가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것에 대해서 잘 하고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은 우리 시민들이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시민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이걸 잘 했나?
이게 성별형 평가가 된 것인가 안 된 것인가? 아니면 기업에서는 이런 것들이 잘 되고 있나? 이런 것들을 한번 점검해 보시는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고요. 이후 아마 그 조금 다른 기회가 된다고 한다면 성별형 평가에 대해서 제가 한번 개인적으로도 뭐 연락을 주시면 좀 더 자세하게 알려드릴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잘 하시라고 이게 그 아까 그 성인지 감수성이나 성인지 관점이나 그런 것들은 아시겠지만 아주 단시간 내에 생기는 것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공부를 좀 많이 하고 이제 그래야 되는데 우리 공무원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우리 일반 시민들은 실은 이제 그런 공부를 좀 깊이 들어가는 거 플러스 그 타임마다 조금 더 이렇게 그런 것들을 잘할 수 있도록 점검 포인트 를 만들어서 우리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공무원 선생님들이 요걸 가지고 이제 그것이 차별적이냐, 성차별적이냐, 아니면 양성평등적으로 잘 인권에 해치지 않게 잘 되어져 있느냐, 이제 이런 것들을 하라고 이렇게 점검 포인트 같은 거를 만들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쪽을 보시면은요, 이제 정보 홍보물인데요. 요거 이제 말씀드릴게요. 요게 그 DMZ에 관련한 이제 홍보 문건이에요. 정부가 만든 건데요. 이 왼쪽에 있는 것은 개선 전이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게 개선한 거예요. 경기도에서 만든 건데요. 보시면 지금 달리기를 막 하고 있죠. 요 달리기를 하고 있는데 뭐가 문제였을까요? 이 그 뭐 남자만 있어. 맞습니다. 아, 중간중간에 말씀을 하죠. 제가 너무 말씀을 못하게 한 건 아니겠죠, 설마. 중간중간에 이렇게 답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남자만 있는 거고 달리기 뭐 이러니까 이렇게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아도 이게 DMZ가 가지고 있는 상징은 평화죠. 평화를 우리가 상징해야만 하는 건데 약간 이렇게 그 철조망이 있고 무시무시하죠. 약간. 그래서 여기에는 우리 사람들이 평화롭게 이런 행사들을 러닝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이미지화 시키고 거기에는 남녀노소 누구나 같이 할 수 있다라는 이미지를 이렇게 이제 개선해서 바꾼 내용의 바로 이제 성별량 평가라는 겁니다. 예, 다음 쪽 한번 보실게요. 아니 도대체가 정부가 뭐를 하고 있어? 도대체가 아무것도 못하고 있잖아요. 맨날 나오는 게 성차별이야, 아니면 성희롱이야, 이거 어떡할 거야 라고 하시지만 실은 이제 성별량 평가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곳곳에 이제 많은 것들을 사실 바꿔내고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가 이제 바꿔내고 있는데 그 전에는 뭐 성희롱 성폭력 관련해서 아니 친해서 한 건데 잘해주려고 한 건데 라는 이야기들을 했는데 그것이 이제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그거를 가지고 피해자가 다시는 2차 피해나 이런 것들이 없도록 해야 된다 뭐 이런 지침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도록 하는 그런 것들이 성별형 평가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었고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아주 이거는 지금 조금 이제 그 정책에 있어서 성별형 평가를 하고 있는 건데요. 정책 중에서도 우리가 법률적으로 바꿔낸 성별형 평가가 굉장히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오늘 사실 성별형 평가만 가지고도 몇 시간씩 저희가 같이 이야기 나눌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거는 제가 이제 오늘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바꿔내기 위해서 정부 정책이 좀 노력하고 있다라는 거 대신 우리 시민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다. 더욱더 많이 발전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잠깐 소개로 가져온 거라고 좀 설명드릴게요. 다음 쪽을 보실게요. 다음 쪽은 그래서 우리가 그 성주류화 정책, 양성평등 정책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요, 많은 그 노력들을 많이 합니다. 여성 친화 도시라는 것도 하고요, 또 젠더 거버넌스, 뭐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도 많이 하는데요. 저는 그러면 성주류화 정책이나 양성평등 정책은 가장 그럼 핵심이 뭐예요? 라고 저에게 이제 가끔씩 어떤 분들이 물어보세요. 그럼 저는 사실은 여성 참여라고 말씀드려요. 왜 꼭 여성 참여예요? 남성 참여는 안 돼요? 남성도 물론 참여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성 참여가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많이 돼줘야 이런 것들이 격차를 줄일 수 있고요. 또 여성 친화 도시나 아니면 양성평등 이런 정책들은 아까 앞에 홍보물에서 말씀드렸지만 꼭 여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요. 이거는 남녀노소 누구나 편리해질 수 있어야 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여성이 많이 통계나 이런 부분에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여성 친화 도시라는 표현을 쓴 건데요. 사실은 누구나 다
소외되지 않고 차별화되지 않아야 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그 정책들 중에서 그 여성 참여가 가장 그러니까 여성 참여를 이제 그 사회적인 참여, 사회적인 어떤 그 젠더 관점으로 보는 젠더 거버넌스라는 이제 표현을 쓰면서 경기도도 이제 이 젠더 거버넌스를 사실은 지자체 중에서도 저희 광역단체 중에서 경기도가 굉장히 이런 것들을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고요. 또 저도 여기서 또 활동을 좀 많이 해서 사실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뭐 그 거버넌스라는 거는 이제 아시잖아요. 근데 요거 하나는 조금 저희가 이야기를 이제 같이 함께 그 의미를 가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거버넌스 해서 많이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 거버넌스 신드롬이라는 데서 이렇게 정리를 하셨더라고요. 거버넌스가 이제 뭐 거빙, 통치하고 관리한다 이런 의미가 있지만 사실은 사람을 통치하고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문제를 통치하고 관리한다. 이렇게 이제 명확하게 좀 정리를 하셨더라고요. 굉장히 좀 의미가 있고요. 젠더 거버넌스는 사회적으로 차별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그 양성평등하지 못한 이야기들 그런 것들에 대한 사회 문제를 통치하고 관리하는 거로 젠더 거버넌스를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경기도가 하고 있는 또 이제 다음 쪽을 보시면요. 경기도에서 이제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어, 다음으로 넘길게요. 이제 다음 쪽에 보시면 이제 젠더 거버넌스에 그러면 누가 참여하고 있나, 참여해야 하나, 지금도 이제 참여를 하시라고 독려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늘 열려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여성 시민, 또 여성이라고 말해서 또 우리 또 남성분들은 이거 뭐 역차별이에요. 이제 그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격차를 줄여나가기 위해서는 약간 여성에게 주력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또 남성에게 주력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젠더 거버넌스에는 사실 모든 사람들이 다 오실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여성분들이 조금 더 오셔도 이거는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행정기관이 꼭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젠더 전문가라고 여기 말씀을 드렸는데요. 젠더 전문가, 우리나라의 젠더 전문가들 굉장히 꽤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많이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교육에 관심을 가지시고 이런 그 교육을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젠더 전문가가 뭐지? 이게 뭐지? 라고 좀 하시면 저희들이 좀 같이 이렇게 그 공부를 해 나가면서 전문가로 같이 하면서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하는데 참여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평등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예산을 또 결정해주는 우리 의회 굉장히 중요하죠. 정치죠, 의회.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우리 교육을 받으시는 선생님들처럼 활동하실 수 있는 이런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해야지 여기에 이제 젠더 거버넌스 이런라는 것들을 제대로 붙일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어요. 예, 제가 여기 어디쯤 있을 거예요. 이 사진 어디쯤에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경기도가 젠더 거버넌스라는 이름으로 이제 이 활동을 실천 거버넌스예요. 활동을 이제 했는데 그 활동 사례만 잠깐 이제 소개해 드릴게요. 다음 쪽에 가시면 뭐 이렇게 해서 몇 번 만나고 막 또 더 뭐 활동하시고 이랬는데요. 여기서 이제 이 실제 활동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 쪽에 보시면은요, 뭐를 했냐 하면 이제 정책 지원이라는 걸 했어요. 이제 어, 그 현장에 이제 필요한 어떤 뭐 여기 주민자치위원회 간 거거든요. 주민자치위원회에 가서 거기에 필요한 어떤 그 이야기들을 좀 나누고 이러면서 사실 이제 정책 제언을 여기 이제 같이 모이셔서 토론 같은 거 같이 하시면서 정책을 만들었죠. 그리고 그거를 이제 경기도에 제안을 했고요. 정책 반영률은 38%, 30.6%. 근데 뭐 이렇게 뭐 38%밖에 안 돼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정책 반영 아시겠지만 정책에는 예산이 따라줘야 돼요. 그런데 저희 내년도 예산 벌써 이제 작업하고 있거든요. 그 예산에서 사실 10%를 올리기가 쉽지 않아요. 지자체 예산에서.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런 실질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정말 필요한 것들 이제 우선순위를 정해서 38번, 37.6%의 이제 정책 반영률을 요 안에서 이제 했다라는 거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고, 이런 것들이 반영돼서 앞서 말씀드린 성별형 평가나 이런 데서 바꿔냈던 사례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사업으로 반영돼서 내려오는 이런 이야기들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막 얘기를 이렇게 막 빨리빨리 하는 이유는 우리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좀 듣고 싶어서 이렇게 빨리빨리 말씀을 드렸고요. 뭐 요거는 나중에 좀 사례가 되면 뭐 실제 가서 하는 내용들이 전통시장 같은 데 가서 이렇게 화장실 같은 거 좀 안전한가? 그다음에 여성 참여율 이렇게 전통시장 상인의 여성 참여 이렇게 임원진들이 계신가 안 계신가 뭐 이런 것들을 보기도 하고요. 또 같이 상인분들이 이렇게 성인지 감수성 교육 받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제안해서 굉장히 좋은 사례로 이제 만들어졌던 거로 소개를 드릴 수가 있고요. 어, 다음 이제 코로나 이후에 그 성불평등 가장 큰 예로 제가 지금 요즘 며칠 사이에 전화를 많이 받아서 전화를 못 끊는 분들 중에 하나가 집에서 초등학교 아니면 유치원 아이를 데리고 계신 우리 그 여성분들이 전화를 해서 너무너무 이게 힘든 상황에 대한 어떻게 할 수가 이게 뭐 휴직하거나 뭐 이런 것도 어떻게 되실 수 있는 분들이 있는 거고 아니면 그런 상황이 아니고 이제 집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우리 그런 분들 역시도 너무나 이제 큰 이런 초등학교면은 학년이 달라서 컴퓨터를 이렇게 줌으로 수업하기 시작해가지고 이리키고 저리키고 뛰어갔다 왔다 뭐 이런 얘기들 하며 너무너무 이제 괴로운 것들을 하고 계시는데 그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보육이나 아니면 그 육아에 대해서 그 남성 참여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사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야기를 나눌 수 없을 만큼 더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래서 뭐 이야기는 굉장히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에 보시면 조금 이제 우리가 코로나 이제 그 시대를 맞이해서 이후에 아시겠지만 AI 때문에도 그랬지만 사실 코로나 때문에 가족에 대한 개념이 사실 좀 많이 바뀌었고요. 그리고 저희들은 좀 고민을 했죠. AI가 생기게 되면, 이렇게 줌으로 하게 되면 사람들의 만남이 더 뜸해지는 거 아닐까? 라고 했는데, 사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더 그럴 것 같고요. 실은 어떻게 만나냐면, 깊이 있게 만나지는 것 같아요. 정말 꼭 만나야 되는 분들, 꼭 필요한 분들, 이런 사람들을 더 깊이 있게 만나게 되고 자주 만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감정으로 너무 이렇게 그 만나면 좀 어렵거나 이런 사람들은 조금 더 멀어져 가는 분들이 있었다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서 현재 우리나라의 1인 가구 수는 30%를 넘었습니다. 그리고 전체 가구 수는 평균 2.2명 정도라고 해요. 그래서 이미 이제 1인 가구가 많아졌는데, 거기에 플러스 1인 가구, 이런 거를 포함해서 가족의 다양성이 굉장히 많아졌다. 어, 이제 저희가 이제 가족 이렇게 정책하면서 그런 얘기해요. 할머니, 할아버지 살고 계셨어요. 그런데 가족이에요, 아니에요? 가족이에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먼저 노안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럼 할머니 혼자 남으셨어요. 가족이에요,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가족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변화되는 다양한 가족에 대한 이야기들을 제가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음, 조금 끝에는 사실은 이제 그뭐 AI 시대가 왔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인지 감수성 이게 좀 전체적으로 저희가 좀 많이 높아져야 하고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높아져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제 이 정책에 있습니다. AI도 정책으로 사실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책에서의 이 성인지 감수성이 녹아나지 않으면 우리 양성평등한 사회는 굉장히 멀어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제가 이제 짧은 시간 내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또 줌이라는 이런 그 기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너무나 이제 그 뵈면서 실제 뵈면서 더 드리고 싶은 말씀, 저의 경험치의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고 싶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오늘은 제가 전반적으로 이런 그 정부 정책이죠. 정부 정책에서의 양성평등한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거기에는 저 같은 성평등 전문가라고 하는 전문가를 좀 뽑아서 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 선생님들도 조금 같이 이제 저하고 같이 이런 이야기들을 좀 공부하시고 나눠주신다면
이런 양극평등한 사회가 좀 더 빨리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시간으로 좀 받아주십사 이렇게 요청을 드릴게요.